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공이라는 것은 공으로 그러니까 네, 이 전 시간까지 우리는 등기부 양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등기사항이 어떻게 되냐 봤고요. 자, 이 시간에는 192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동산 등기의 종류입니다. 이 종류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이제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요.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래서 등기 사항에 따른 분류에서 표제 부여하는 등기를 사실의 등기, 또 갑구나 을구, 상난이 하는 등기를 우리는 권리의 등기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기 효력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등기 그러면은 이제 등기를 통해서 우리가 뒤에서 효력을 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효력은 이제 권리변동적 효력이 되겠죠. 그래서 법률에 의한 권리변동적 효력. 이런 등기 효력이 전국적으로 발생시키는 등기, 이것을 우리는 종국 등기, 본 등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등기라고 하면은 이제 종국 등기, 본 등기를 말합니다. 자, 이에 대하여요. 종국 등기, 본 등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 예비 등기가 있는데 예비 등기 종류에는 이제 가등기 하나 있는 거죠. 이제 가등기에 대한 사항은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도 했고 또 맨 마지막 시간에 가등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본 등기가 있고 가등기가 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등기 그러면 종국등기, 본등기를 말하는데, 자, 종국등기, 본등기는 또 여러 종류로 구별하죠. 그러면은 종국등기, 본등기는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이제 기입등기가 있고요. 자, 기입등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2장에서 이제 기입등기 2장과 3장에서 다루게 되겠죠. 2장과 3장에서 이제 기입등기를 다루게 되고요. 2장에서는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등기 절차를 다루고 3장에서는 기타 이제 기입 등기들, 그러니까 기타 권리에 관한 기입 등기들을 다루게 되죠. 자, 요게 다 끝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4장에서는 만약에 이 기입 등기가 실체 관계하고 일치했을 때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실체 관계하고 불일치가 생기면은요. 그 불일치된 내용을 빨리 실체 관계에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치시키는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4장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장에서는 기입등기가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았을 때 이제 실체관계 일치시키는 등기로서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회복등기, 그 다음에 변경경정,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에 대해서 다루게 되죠. 자, 이런 등기들을 이제 제4장에서 다루게 되고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본등기라고 합니다. 본등기. 자, 본등기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맨 마지막에 4장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가등기를 또 다루게 되는 거죠. 가등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넘기시면 194페이지에 등기 형식에 따른 분류에서요. 독립적인 그 순위번호나 표시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이제 주등기, 독립등기라고 하고, 독립적인 순위번호를 붙이지 않고요. 그 주등기 옆에 가지번호,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기등기만 좀 보면 되죠. 기존 등기에 이어지는 독립적인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즉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부기등기라고 한다. 이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 다음 단락에 나오죠.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기 위하여 보유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 이게 부기등기죠. 그래서 오른쪽에는요. 이제 주등기로 하는 등기와 이제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를 구별해 놨는데 일반적으로 등기는 주등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일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부기등기로 하는 거죠. 또 어떤 등기는 주등기로도 가능하고 또 부기등기로 하나도 가능한 경우가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요. 뒤에서.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본등기가 다 끝난 다음에, 가등기가 이제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이것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등기로 하지만은 부기등기라는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소유권 외의 권리에 이전될 때는 이제 부기등기로 하게 되는 거죠. 소유권에 이전될 때는 주등기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등기라는 경우, 부기등기라는 경우는 또 뒤에서 다루기 때문에요. 뒤에서 이제 자세히 또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한 다음에요. 다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맨 마지막에 주등기라는 경우, 부기등기라는 경우를 한번 다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4절 보시면 등기의 효력이 나오는데, 자, 등기의 효력과 그 등기의 유효 요건, 여기서도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1장에서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1장을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구분건물 등기부. 여기 이제 어렵지만 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구분건물 등기부.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과 유효 요건, 특히, 민법하고 겹치는 내용입니다만 효력과 유효 요건에서도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1장에서는요 이렇게 한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등기의 효력이나 유효 요건 또는 집합건물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가 안 나오고요. 우리가 또 기타 사항으로 다뤘던 거 있죠. 뭐 장부의 보존이라든지 또 이동 문제라든지 뭐 열람 공개 이런 것들도요.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이렇게 껴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뤘던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합건물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 그 다음에 등기 효력과 유효 요건입니다. 자, 먼저 등기 효력을 보죠. 우리 민법에서도 겹치고요. 우리가 또 기본 강의 시간에 한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본등기의 효력. 등기는 본등기가 있고 가등기가 있는데 먼저 본등기 효력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권리변동적 효력이 되는 거죠. 권리변동적.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이것이 바로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또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권리변동적 효력이 있고요. 또 양가로 2번 넘기시면은 등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순위번호를 적게 되죠. 그래서 등기를 함과 동시에 권리 변동과 동시에 그 순위도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순위 확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1번 보시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자, 이때요. 2번 보시면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 한 등기요. 자, 같은 구에, 같은 갑구나 같은 을구에 한 등기는 어떻습니까? 순위 번호가 빠른 게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 등기 사항 간에는 순위 번호에 따르게 되고요. 그러면 다른 구에 한 등기요. 그러니까 갑구에 한, 갑구에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 소유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 만약 토지라고 했을 때 이 토지에 대해서는 A가 저당권이 또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그럼 A는 이 토지의 저당권자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럼 가압류는 소유권을 가압류했기 때문에 갑구에 기록을 하고 저당권을 을구에 기록했어요. 그럼 이때 A라는 사람이 먼저 저당권 등기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먼저 한 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됐을 때는 가압류의 처분 금지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이 우선 변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A가 먼저 등기를 되느냐 아니면 을이 먼저 등기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것은 다른 구에 한 등기이기 때문에 순위 번호를 보고 판단할 수는 없죠. 이럴 때는 이제 접수 번호를 보고 누가 먼저 등기가 되느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구에 한 등기 사항관에는 순위 번호를 보고 판단할 수가 없고요. 이때는 이제 접수 번호, 누가 먼저 접수를 했느냐, 접수 번호에 따른다라는 거죠. 밑에 부기등기의 순위는 이제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될 것이고요. 4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 거죠. 가등기를 하게 되면 바로 밑에 본등기를 하기 때문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이것이 바로 순위 보존적 효력이죠. 가등기에. 거기에 따르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이제 대항적 효력이 있는데, 자, 당사자 간에만 있는 채권 효력, 잠깐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만 발생하는 것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제3자에게도 이제 대항력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이제 임차권 등기 등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등기 효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정적 효력인데요. 이 추정적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자세히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등기가 개념 보시면 형식적으로 일단 존재하면요.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그의 결과 등기의 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장 입증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필요 없고요. 자, 소속이 들어갔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과연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에 있어서 등기가 돼 있으면은 등기는 등기관의 심사에서 된 등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 등기는 유효하고 적법성이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밑에 2번 보시면 추정적 효력은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만 인정되죠. 사실의 등기, 즉 표제부의 등기는 어떻습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추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의 등기, 즉 표시에 관한 표제부의 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고 권리에 관한 등기만 추정력이 미친다. 자, 이때 추정력의 범위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추정력은요, 유효하고 적법성이 추정되는데 제3자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맨 마지막 줄이죠. 전 등기 명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갑액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갑의 최초의 소유자면은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을에게도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됐으면은요. 매매로 돼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자, 을이 매매의 유효적법,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적법이 모두가 추정되면서 이 추정력은 제3자뿐만 아니라 갑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미친다라는 거죠. 전 등기 명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갑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2번 보시면은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심사를 통해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등기 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경매, 토지거래 허가 또는 소재지관청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이런 것들도 다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추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가 됐다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왔으니까 등기가 되겠죠.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들어왔으니까 등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 절차까지 다 적법한 걸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 보시면 기재된 권리뿐만 아니라 또 가로 읽어보시면은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피담보 채권도 기록을 하죠. 그러면 그 피담보 채권도 당연히 추정력이 미치게 되고요. 자, 등기 원인, 이 등기 원인도 추정력이 미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됐으면 그 대리인의 대리권도 있는 것으로 유권 대리가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절차가 적법했기 때문에 등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의 적법성이 모두 그 전 단계까지 다 추정력이 미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반가로 3번 보시면은 추정력이 번복된다라는 것은 이제 이게 잘못된 등기, 부실 등기다, 뭔가 좀 이상한 등기다는 것을 갑이 증명을 하게 되면 추정력은 깨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등기가 적법한 등기가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추정력이 깨지게 될 텐데 이럴 경우는 추정력이 깨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등기의 기재 자체에서 부실 등기임이 명백합니다. 즉 공유 지분에 있어서 분자가 분모를 초과합니다. 분자가 분모를 초과할 수는 없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자체의 등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력이 깨지고 그 다음에 사망자 명의의 등기 신청. 죽은 사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오른쪽 보시면은 전 등기 명인이 허문이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으로부터 등기가 이전될 수는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면요. 추정력이 깨집니다. 다만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추정력이 유지됩니다. 만약에 갑에게서 을로 이전됐는데요. 갑이 사망자예요. 사망한 자로부터 이전되게 됐으면 추정력이 깨져야 될 텐데 만약에 갑과 을과요. 매매는 했습니다. 매매는 했는데요. 등기는 갑이 사망한 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두 사람 사이 매매를 했는데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상속인이 있겠죠. 상속인이. 자, 그럼 우리가 뒤에서 등기 절차에서 다루겠지만은 매매를 하고 아직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요. 갑이 사망하면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이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상속인이 을에게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공동 신청해서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텐데 이때 어떻습니까? 상속 등기를 하지 않죠. 상속 등기를 한 다음 이전 등기 해버리면은 A가 을한테 매매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요. A와 을이 공동 신청을 하지만은 상속 등기를 승리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 을 앞으로 이전 등기는 어떻습니까?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지만은 을이 내가 갑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를 했다는 걸 입증을 하게 되면은 을의 추정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래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했을 때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지만 다만 등기 의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기 전에 매매를 했다. 매매가 등기 원인이죠.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때는 추정력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다라고 증명이 돼버리면은 등기의 추정력은 또 이렇게 봉멸된다. 사라진다는 거죠. 자, 사라지는 것이지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가로 사이에서 축소한 등기의 추정력이 있는데, 자, 보존 등기의 추정력인데요. 최초 이루어지는 이제 보존 등기죠. 자, 이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보존 등기를 하기 때문에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갑이 원시 취득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추정력이 미칩니다. 그러면은 보존 등기를 통해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적 효력에 추정력이 미치지 않고 그냥 갑이 원시 취득자 앞으로 그냥 잘 보존되어 있구나라는 것만 추정력이 미칩니다. 1번 보시면 보존 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미치지 권리 변동 사실에 대해서 추정력이 미치지는 않죠. 보존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는 추정력이 약화되는 거죠. 자, 따라서요, 이제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음이 증명이 됩니다. 따로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어요.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음이 증명돼 버리면은 이때는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든지 원시 취득을 안 했다는 거죠. 신축자가 원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또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졌다는 거죠.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신축한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면은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갑에게서 이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등기가요, 이제 말소가 됐어요. 자, 말소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갑이 소유자로 추정을 받게 되겠죠. 말소 등기도요, 등기 절차에 심사를 다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소 등기도 일단 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추정력이 미칩니다. 다만 그런데 이것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 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요, 원인 없이 말소됐다. 즉,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거죠. 원인 없이 말소됐다. 그럼 어떻습니까? 말소 등기가 이거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말소 등기가 잘못된 것이니까 말소가 없는 것으로 취급해서 을이 여전히 소유자로 추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는 회복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말소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 을이 소유자로 추정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은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요. 이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입니다. 민법에서도 잠깐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은요. 과거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요. 허무인 명의로요.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명의로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인데요.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죠. 원래 갑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등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A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A라는 사람은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이죠. 소유자는 갑이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요. 갑이 그냥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사망을 했으면요. 이 물건의 소유권은 갑에게이기 때문에 갑의 상속인 을이 승계를 하게 되겠고요. 또 을도 사망하게 되면 을의 승계인 벽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는데 등기는 A 명의로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실명 등기가 안 돼 있었을 때 빨리 이제 실명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요. 한시법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이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 어떻습니까? 빨리 이제 실명 등기를 하도록요. 이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내 건데요 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바로 등기를 해줄 수는 없고요. 정말로 이 물건의 소유권이 갑의 물건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하는 방법으로요. 보증인
여기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랄지 이런 보증인 3인 보증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보증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러니까 근처 마을 사람들 중에 이것은 원래 갑의 소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속이 됐으니까 병의 소유가 맞습니다. 라는 것을요, 보증의 3인에 의해서, 보증서에 의해서 제출이 되면은 실명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가 됐을 때는요, 병뿐만 아니라 보증인 3인의 참여에 의해서 등기가 되기 때문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도인, 매수인 2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결국 네 사람이죠. 네 사람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훨씬 강한 추정력이 미칩니다. 자, 그래서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일반 등기보다 더 강한 추정력. 자, 강한 추정력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죠. 약한 게 아닙니다. 더 강한 추정력이 미친다. 따라서요, 이런 거는 보증서가 위조가 됐다든지, 보증서가 위조되면 보증인 3명이 보증한 것이 아니게 되겠죠.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요, 추정력이 번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한 추정력이 미친다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보증서가 위조되지 않은 한은 추정력이 유지가 됩니다. 자, 반가로의 점유의 추정력과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죠. 점유의 추정력과 관계에서는 자, 부동산은요,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지 점유의 추정력이 미치지 않죠. 그래서 점유의 추정력은 결국 이제 동산에 대해서만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된 사람이 있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등기된 자에게 추정력이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의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넘기시면은 양가로 5 보시면 이제 후등기 저지력이죠. 자, 후등기 저지력은 일단 등기가 존재하고 있으면요,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후등기를 저지시키는 효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시면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면요, 이 전세권이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말소되기 전에는 양립할 수 없는 또 다른 전세권을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게 후등기 저지력이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추정적 효력하고요, 후등기 저지력이 자주 나오니까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추정력이 잘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점유적 효력은요, 점유적 효력은 우리가 점유취득 시효는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지만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이제 10년만 점유하면 되는 거죠. 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취득 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 기간을 이제 단축시키는 효력. 그래서 우리는 점유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밑에 2에 이제 가등기의 효력이 있는데요. 가등기 효력은요, 우리가 이제 가등기는 많이 했죠. 그래서 또 우리 가등기 뒤에 시간에 또 하기 때문에요. 자, 간단하게 보죠. 자, 가등기는 왼쪽에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있고요. 자,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이제 매수인들이 하는 거죠. 매수인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고요. 오른쪽에는 담보 가등기는요, 돈 빌려준 사람이, 즉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이제 가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다루고요.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법 시간에 합니다. 민법에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만 보시면 되는데, 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됐을 때요. 자, 본등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등기가 됐을 때 그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시켜주는 효력만 있는 것이 바로 가등기인 거죠. 그래서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 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하면 다 틀린 말입니다. 따라서요, 2번 보시면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즉 추정력도 없고 권리 변동적 효력, 점유적 효력,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시면은 가등기 권리를 어떻습니까? 가등기 바로 밑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제 이전은 가능하다. 이전 등기는 가능한 것이죠. 자, 그리고요, 반가로 2번 보시면 본등기 후의 효력이요. 자, 본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본등기의 순위가 이제 가등기한테로 이제 순위가 소급되는 거죠. 그래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자, 이것을 이제 가등기의 그 본등기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다만 세 번째 줄 보시면요,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다라고 해서요, 그 물권 변동의 효력까지 가등기 된 대로 소급하는 건 아니죠.
본등기 했을 때 소유권은 취득하지만은 이 소유자하고 양립할 수 없는 사람 간의 그 순위에 있어서만 가등기 순위에 따르는 것이지 물권 변동의 효력까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는 않죠. 따라서 물권 변동은 이제 본등기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본등기의 순위만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보시면은요. 자,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나한테 가등기 해줬던 사람을 상대로 이제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본등기 청구의 그 상대방은요,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처음에 나한테 가등기 해줬던 사람, 그 사람을 상대로만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본등기가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본등기가 됐을 때, 그러면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이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담보가등기가 있는데, 담보가등기 이것만 보죠. 담보가등기는. 본등기 전의 효력이요. 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는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도 없지만은 담보가등기는 다릅니다. 담보가등기는 이제 돈 빌려준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된 거고요. 그 담보가등기는 어떻습니까? 본등기가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담보가등기 자체가 저당권과 비슷한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담보가등기권자는요, 담보가등기에 의해서 경매도 신청할 수 있고요.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죠. 본등기 전의 효력. 부동산의 경매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 보존 가등기와 달리 실체법적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어떠한 실체법적 효력도 갖지 않지만은 담보가등기는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실체법적 효력, 즉 저당권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요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또 가등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요. 또 자세히 다루게 되죠. 우리가 또 기본 강의 시간에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요.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러면은 등기가 이제 등기 여러 가지 효력이 있는데, 자, 그 여러 가지 효력 중에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권리 변동적 효력, 순위 확정적, 비약적 효력 이 세 가지는요. 유효한 등기를 전제로 합니다. 밑에 그 다음에 추정적 효력하고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또 점유적 효력 이것은 무효인 등기에도 인정이 돼요. 그러면 무효인 등기에도 인정되는 효력이 있는가 하면은 유효인 등기에만 인정되는 효력이 있고요. 그러면 유효인 등기에만 인정되는 효력. 자, 등기 효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이 되겠죠. 자, 이런 것은 유효한 등기에 대해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면은 등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유효하기 위한 이제 요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유효 요건. 그래서 이제 199페이지는 이제 등기의 유효 요건이 나오죠. 자,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등기는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되는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을 해야 된다. 이때 실체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민법에서 정해지는 거죠. 민법에서 정해지는 권리관계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등기는 유효합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더 등기가 유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해놓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또 이루어져야 되겠죠. 적법한 절차. 이것은 적법에서 되는 부동산 등기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이제 유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된다. 이것을 실체적 유효 요건, 실질적 유효 요건이라고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절차적 요건,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먼저 실체적 유효 요건, 실질적 요건 보시면은 양가를 1번 보시면은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요.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민법하고 이제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자, 양가 2번 보시면은 등기와 실체관계 부합 정도 해가지고, 자, 일단 부동산 표시에 관한 부합 정도에서요. 자, 부동산 표시가 실제 건물하고 등기부에 기록된 부동산 표시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효한 등기라고 할 수 없죠. 자, 그러나 다소간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라고 인정할 수 있다. 동일성 인정되면 어떻습니까? 그 등기는 이제 유효한 등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성 인정되면 이제 유효한 등기로 보고 전혀 부동산의 표시하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하고요 등기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가를 2번 보시면은 법률행위와 등기의 부합 정도 해가지고요. 자, 실체관계 부합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민법이 정해놓은 실체관계, 법률행위에 부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와 질적으로 불일치하게 되면은 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고요. 자, 양쪽으로 불일치가 됐을 때요. 양쪽으로 불일치됐을 때는 우리가 또 기본 강의 시간 해는 거죠. 자, 등기된 양이 어떻습니까? 법률의 양보다 많아 버리면 이때는 법률행위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게 될 것이고요. 또 반대로 법률행위 양보다 등기가 적게 돼 버렸어요. 등기가 적게 됐을 때는 이럴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범위에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전부를 무효로 보지만은 만약에 등기된 부분만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등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효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질적 불일치, 양적 불일치는요, 우리가 앞에서 기본 강의 시간에 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양가로 3번부터요. 민법에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우리 등기법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은 이제 양가로 3번부터죠. 물론 그 부합의 정도에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부합의 정도,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내용이죠. 자, 실제와 다른 등기의 원인에 의한 등기죠. 그러면은 실제 원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에서 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다르게 됐어요. 원래 등기는 이제 증여였다는 거죠. 증여인데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따른 등기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등기부는요, 이 권리를 권리를 공시하는 것이지 등기 원인을 공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자 앞으로 권리만 등기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니까요. 이거는 유효한 등기를 하는 거죠. 권리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지 등기 원인을 공시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 비록 잘못됐다고 하더라도요. 실체관계에 부합합니다. 어차피 증여라고 했을 때는 소유권을 넘길 의도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길 의도가 있었고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는 있었기 때문에 그 등기 자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이런 경우는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실제 원인에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 유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있죠. 판례는 증여나 대물변절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증여, 대물변절은 알 필요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한 등기로 본다.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죠. 소유권을. 그리고 이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세금만 증여세를 걷어들이면 되겠죠. 자, 양가로 4번은 무효등기에 유용해가지고요. 자, 무효등기를 무효행위 추인을 통해가지고 무효등기를 유용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무효등기를 그러니까 무효등기를 유용했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이 실체관계. 원래는 실체관계가 없이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등기가 무효였어요. 그런데 사후에 어떻습니까?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형성되면은 이럴 경우에는 그 등기는 이때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제 유효한 등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무효등기 유용은 유용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3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면 유용이 안 되는 거고 이해관계인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만 유용을 할 수가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오른쪽 보시면요. 그러면 이때 유용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권리에 관한 등기만 유용을 할 수 있지. 표제부죠. 표시에 관한 부분이요. 표시에 관한 부분은 유용할 수 없죠. 그래서 멸실된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어떤 X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멸실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똑같은 건물을 Y라는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아무리 똑같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X 건물과 Y 건물은 틀린 건물이죠. 아무리 똑같이 지었도. 그래서 이 멸실이 됐기 때문에 이 보존 등기는 이제 멸실 등기를 한 다음에 다시 Y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 기존에 있는 보존 등기를 유용을 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표제부를 유용한다는 거죠. 마치 Y 건물을 X 건물로 유용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표제부의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따라서 멸실된 건물에 보존 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유용하는 이런 표제부의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 등기의 유용은 사항난 권리에 관한 등기만 유용이 인정된다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여기서 특히 중간생략 등기가 중요합니다. 중간생략 등기.
자, 중간생략등기와 관련돼서는요. 자,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그래서 갑, 을, 병 이렇게 매매하고 전매가 이루어졌는데 등기를 그러면은 갑, 이, 을, 3 이렇게 병 해가지고 돼야 되는데요. 갑액에서 중간생략을 해가지고 갑액에서 2 해가지고 병명의로 직접 이전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등기 절차에 위배된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차피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으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3자 합의가 있었던 없었던 상관없이 중간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라는 거죠. 이런 중간생략 등기는요. 탈세라든지 투기를 이용해서 투기를 위해서 이용되기 때문에 이런 금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하나의 단속 규정으로만 보는 거죠. 우리 판례가. 따라서 중간생략 등기를 했을 때는 형사상 처벌은 할 수 있지만 처벌은 한다고 하더라도요. 등기 자체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던 없던 간에요.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 이것은 유효가 된다는 거죠. 유효가 된다. 두 번째 줄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적법한 등기의 원인의 의가 성립되어 이행됐으면은 이런 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보시면은요. 2번 보시면은 중간생략 등기라는 것은요. 이렇게 중간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최초의 소유자가 갑인데요. 갑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하지 않고 을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처음을 생략하고 바로 을 앞으로 보존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특히 이제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모두 생략 등기도 어떻습니까?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을 앞으로요 보존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이런 것들이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면 다 유효가 되는 거죠. 자, 유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해서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등기가 유효가 되기 때문에요. 유효한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말소 청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이런 중간생략 등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탈세라든지 투기를 위해서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이걸 금지하고 했지만 이건 하나의 단속 규정으로만 본다.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거죠. 다만 동그라미 4번 보시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이게 중요한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토지거래를요. 갑을이 받고 을병이 받아야 되는데 갑과 병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가지고 직접 등기가 되면은 이것은 을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요. 이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실체관계도 부합하지 않아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 동그라미 4번에 있죠. 이것은 그냥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언제나 무효다. 그냥 효력 규정으로 보는 거죠. 언제나 무효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반가리 2번은요. 아직 그러면은 이제 등기가 되기 전에요. 지금 갑 앞으로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 앞으로만 등기되어 있을 때는 원래는 어떻습니까? 을이 갑한테, 병이 을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해가지고요. 갑을 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직접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직접 병이.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요. 갑과 을과 병이 어떻습니까? 서로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했습니다. 자, 서로 합의를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갑을이 합의하고 을병만 합의하고 이것이 3자 합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갑을, 을병, 나아가서 갑과 병 사이도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갑과 병 사이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건 갑과 병 사이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3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직접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중간생략 등기에 있어서요. 전원 합의가 있게 되면은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전원 합의가 중요한 거죠. 전원 합의. 그러나 전원 합의가 없이요. 중간생략 등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또 이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등기가 되기 전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직접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만약에 전원 합의가 없어요. 전원 합의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직접 청구는 안 되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병은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해 가지고요. 먼저 을 앞으로 등기를 시킨 다음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원 합의가 없으면은 을 앞으로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전원 합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병 앞으로 직접 병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청구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3번이라든지 그 넘어가는 내용들은요, 이렇게 좀 복잡한 내용이죠. 민법 시간에 여러분이 하시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도록 하죠. 그리고 반가로 3번 보시면은요, 중간 생략 등기를 규제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나오는데요. 자, 요 내용은 가끔 나옵니다. 가끔.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근데 가끔 나오는데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요, 이런 중간 생략 등기를 막기 위해서 등기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보시면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잔금을 지급했을 때는 이런 나중에 또 잔금을 지급한 당시에서 반대급부를 이행을 한 거죠. 그 상태에서 반대급부를 지급했는데 그 상태에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요, 등기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이용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요. 계약 체결했습니다. 체결한 자는요. 다음에 각호 일이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계약이 취소 해제됐을 때 뭐 무효인 경우는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60일 이내 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60일이냐 해서 1번 보시면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합니다. 쌍무 계약이죠. 매매인 경우죠. 대가적이니까 밑에는 매매라고 쓰시면 됩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을이 갑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반대급부를 다 이행해야 되죠. 대금을 모두 지급했을 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그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이라는 것은요, 잔금이 모두 지급이 된 때를 말하는 거죠. 잔금이. 자, 잔금이 지급되면 반대급부가 모두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를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보시면은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편무계약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증여입니다. 자, 증여 같은 경우는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반대급부가 필요 없겠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를 이제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2 같은 경우는요, 2번은 자, 1의 경우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을 내용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2호 각호의 적인이다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후라는 것은 만약에 매매 같은 경우는 잔금을 지급한 후입니다. 잔금 지급 후예요. 지급 후에 어떻습니까? 잔금을 지급하기 이제 후예요. 후에 만약에 모두 잔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모두 잔금을 지급한 후에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이후에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와 다시 소유권 이전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잔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을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요, 병과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또는 병이라는 사람한테요,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합니다. 지위를 이전한다고 하더라도요, 을이 잔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용을 한다, 이전을 이용을 하는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요, 이 사람이 먼저 어떻습니까? 잔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을이 먼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계약의 지위를 이전하려고 할 때는 먼저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3번 보시면요, 1호의 경우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1호에 정해진 날 전에요,
각호의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잔금 지급 전이죠. 자, 잔금 지급 전에 어떻습니까?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잔금도 지급하기 전에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이용을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먼저 을이라는 사람이 잔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 을한테 먼저 60일 이내에 을한테 먼저 등기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등기된 다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3자의 소유권 이전을 이용을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 비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자 60일 이내에 먼저 어떻습니까?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금 지급 이후에는 을이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을 앞으로 먼저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과 계약을 체결하든지 병에게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3번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먼저 등기를 신청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요.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합니다. 그러면 잔금을 이때 누가 지급합니까? 병이 잔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병이 잔금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병이 직접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을 앞으로 직접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잔금 지급 이후에는 잔금을 을이 지급했기 때문에 을 앞으로 먼저 등기를 신청을 한 다음에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든지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잔금 지급하기 전에는요. 좀 다릅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을이 병 앞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요. 이전 매매 계약만 체결했을 때는 이때는 잔금을 누가 지급합니까? 갑과 을이 계약하고 을이 병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잔금 지급 전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잔금 지급일 날 을이 갑한테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자, 을이 갑한테 잔금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잔금 지급 전에 다시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을이 먼저 등기를 한 다음에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잔금 지급 전에요.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해 버리면요. 이때는 잔금 지급은요. 병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할 때요. 잔금 지급 후에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을 앞으로 등기를 먼저 신청해야 되는데 잔금 지급 전에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했을 때는 이때는 병이 잔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병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지 을 앞으로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 전이건 후건 간에요. 그냥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을이 잔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을 앞으로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을 앞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가를 읽어보시면 3번에 위에서 5번째 줄 보시면은 일의 각호의 정인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와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했을 때는요. 잔금 지급 전에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할 때는 이때는 병이 잔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을 앞으로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4번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제 신청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모두 생략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기 위한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중간 생략 등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4번은요. 이 모두 생략 등기를 규제하기 위한 겁니다. 4 보시면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보존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존 등기는요. 10년 있다 해도 되고 20년 있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의무 기간은 없지만은 보존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를 쳤을 때는 그때는 이제 갑 앞으로 먼저 등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다음 각호 1에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럼 가로 읽어보시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에 대한 신청 의무는 없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보존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을과 계약을 체결해 버리면요. 이때는 먼저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자, 1번 보시면 60일 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건물이 신축돼 있습니다. 신축돼 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요. 60일 이내에 먼저 보존 등기를 하라는 것이고요. 근데 아직 건물이 짓기도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짓기도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매매 계약 체결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도 신청할 수 없는 거죠. 아직 건물이 안 지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때, 건물이 다 지어진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시면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도 전에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건물을 이제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체결일이 아니라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고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4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작년에도 안 나왔고 하니까요.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요. 하시고 만약에 아직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또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 겁니다. 문제 풀이 시간에요. 그때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요. 203페이지 보시면 이제 형식적 유효 요건이죠. 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양걸 1번 등기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등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 등기의 존재와 관련돼서는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게 중요하죠. 자, 제3자의 불법행위나 공무원의 고의과실 또는 원인 없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자, 뒷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가 존재해야 되는데 원인 없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말소된 등기 그 자체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말소된 물권은 소멸하지 않고요. 말소된 물건은 소멸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나중에 말소된 등기가 이제 회복 등기가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종전에 맨 밑에 줄 보시죠. 그 회복 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같은 순위가 된다는 거죠. 가운데 있는 것은 회복 등기를 할 때 누구를 상대방으로 회복 등기 청구하느냐인데요. 자, 이것은 뒤에서 나옵니다. 회복 등기 청구는요. 항상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랍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해 가지고 회복 등기가 되면은 종전의 등기의 권리 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즉 여기서는 아무튼 원인 없이 불법적으로 말소됐다고 해서 원인 없이 불법적으로 말소됐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양가로 2에서는요, 등기 신청 절차가 이제 적법해야 되는데, 이 적법한 절차, 요것이 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 규정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등기법 제2장에서부터 이제 적법한 절차가 되기 위한 부동산 등기법상 그 적법 절차를 이제 하나하나 다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할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을 때요, 뭐 1호, 그러니까 29조 1호, 그러니까 관할 위반의 등기라든지 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는 적법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런 경우에는요, 언제나 무효가 된다는 거죠. 당연 무효고 등기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 자체는요. 등기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런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등기는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이고요. 그러면 이 절차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되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서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다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또 등기는 유효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다루게 되는데 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실체관계에 부합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등기는 유효한 것이 되는 거죠. 유효한 것이 되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죠. 만약에 적법 절차에 위반해가지고 또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요. 두 가지. 관할 위반에 등기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관한 등기는 이 두 가지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이제 등기법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공부하게 됩니다. 넘기시면은 이제 중복 등기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자, 중복 등기와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잘 나오지 않는데요. 자, 보죠. 중복 등기는 여러분 민법에서요.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되면은 등기 기록이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미 보존 등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데 혹시나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나 해가지고요. 다시 또 보존 등기 신청을 하는 거예요. 뭐 등기가 아니에요. 보존 등기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다시 보존 등기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을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이전 등기가. 토지에 대해서. 뭐 건물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이 동일인 명의 중복 보존 등기가 된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어떻습니까? 후 등기가. 자, 우리 반가리 2번에 있는 중복 등기 효력 보시면 됩니다. 표시란의 중복 등기가 됐을 때는요.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요. 실체관계에 일치하는 등기에만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제부의 중복 등기는요. 실체관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무엇이 먼저 등기가 됐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제 상란의 중복 등기와 관련돼서는요. 상란은 먼저 첫 번째요. 니은 보시면요. 니은 보시면은 동일한 명의인 앞으로요. 중복 보존 등기가 됐으면요. 실체관계에 부합은 여기도 부합하겠죠. 갑과 을 사이의 매매를 통해서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된 것이니까 어차피 갑이 을한테 팔았으니까 요것이 어떻습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요. 항상 어떻습니까? 선등기만 유효가 되고요. 이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무효인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선등기만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시 이 등기를 기초로 해서 다시 이전 등기를 해야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을 앞으로 소유권이 취득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사항이니까 요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불문하고요. 항상 후 등기가 무효가 된다는 거죠. 다시 선 등기를 기초로 다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 명의 동일한 경우에는 무조건 어떻습니까? 후 등기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또 그러면은 이제 또 등기명이 다른 경우를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자, 이전 등기가 돼 있는데, 자, 을이 다시 병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럼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병에게서 정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갑과 을과 병과 정 사이에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요. 요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합니다. 실체관계는 부합하지만요. 이런 경우에도요. 자, 중복 보존 등기가 됐을 때는 이 보존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예요. 자,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요 등기가 잘못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명이 다른 경우에요. 다른 경우는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 이 보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먼저 적법하게 된 것이다. 즉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항상 후 등기가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죠. 선 등기만 유효하다. 그러니까 선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후 보존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병과 정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등기가 유효이기 때문에 이 등기를 기초로 다시 병에게로, 다시 정에게로 이전 등기를 해야 이제 비로소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만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요. 중복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명이 동일하면 무조건 후 등기가 무효고 명이 다르다고 했을 때는 선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무조건 후 등기가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오른쪽에 반가로 3번 보시면 이제 중복 등기 기록의 정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좀 더 복잡한 내용인데요. 자, 보죠. 중복 등기 기록의 정리는 이런 겁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토지 있죠.
등기관은 같은 토지다.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자, 갑에게서 을, 을에게서 병, 병이 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요. 등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등기는 원래 무효가 되고요. 이 등기가 유효이기 때문에 다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등기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렇게 등기가 똑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등기관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쪽으로요.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등기 기록을요. 폐쇄시켜버립니다. 폐쇄시켜버리면 어떻습니까? 요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계속 유효하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등기의 유효는 요 등기가 유효하지만요. 등기부를 정리할 때는요. 요것을 어떻게 돼요? 폐쇄시키고 요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거래는 안정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복 등기 기록의 이제 정리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몇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요. 1번 보시면은 등기관은 이게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이제 등기 기록에 관한 내용이 적용돼요. 그래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맞춰진 등기 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 등기 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 기록을 이제 폐쇄하게 되는데요. 무엇을 폐쇄하느냐 관련돼서 먼저 2번 보시면요. 이때 요걸 폐쇄하는 거죠. 그럼 요걸 폐쇄한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중복 등기 기록은요. 편리를 위해서 폐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중복 등기 기록에 정리를 했다고 해서 이것은 실체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토지라는 것에만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실체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3번 보시면 요것만 보죠. 중복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개설된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데 다만 후등기 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있고요. 먼저 개설된 등기에는 그런 등기가 없을 경우에는 선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자 보죠. 갑 앞으로요. 갑 앞으로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복해서 보존 등기가 돼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요. 소유자가 같은 사람으로 돼 있으면은 요 기록을 폐쇄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등기 기록을 기초로 해서 여기는 A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선등기를 기초로 해서 저당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등기를 기초로 저당권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선보존 등기만 유효고요. 후보존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가 되니까 이걸 폐쇄할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걸 폐쇄하면 다시 여기다가 A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다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요 등기를 어떻습니까? 폐쇄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냥 등기를 유지를 시켜버립니다. 편리를 위해서요.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등기는 요 등기가 유효하지만은 실제로는 폐쇄는 요걸 폐쇄해버린다는 거죠. 알죠? 요 등기가 유효하지만 요것을 폐쇄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동일한 명의로 됐으면 당연히 후등기를 폐쇄하지만은 후등기에요. 다른 등기 기록이 있을 때는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때는 선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중복 등기 기록의 정리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에 좀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심화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기본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보다 좀 이렇게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넓히고 있는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요. 그러면 너무 좀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 했던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범위를 제가 좀 넓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냥 이해가 하는 만큼만 하시고 이해가 안 된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갔다가 문제풀이 시간에 조금 보완을 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 1장에 관한 내용을 모두 마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중요한 것은 구분건물 등기부, 그 다음에 등기의 유효 요건과 효력,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제 2장의 등기 절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